명언에 빠져들다. 행복한 사람은 곁에 두고 불행한 사람은 멀리하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하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곁에 두고 불행한 사람은 멀리하라.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에 대한 벌이며 그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전염되는 질병이다. 아무리 작은 재앙이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커다랗고 다양한 재앙이 남몰래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 섬세한 기술은 카드놀이를 할 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한다. 이번에 이긴 색상의 가장 작은 카드가 그 전에 이겼던 색상의 가장 커다란 카드보다 더 중요하다. 이처럼 미심쩍은 경우에 사려 깊은 사람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곁에 둔다.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아니 늦게라도 행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벗으로 삼아 교제하라. 우정 어린 사귐은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을 주는 가르침의 길이다. 그러니 당신은 벗을 스승으로 삼아 유익하고 즐거운 배움을 누리도록 하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말하는 것에서 찬사를 얻고 듣는 것에서 유용한 것들을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흔히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한 수 더 높은 접근 방식이 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지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체가 비범한 사례들과 교류하고 위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 또한 훌륭하고 고귀한 각종 지혜를 전달하는 격조 높은 학문이 전당을 형성하고 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자.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을 자기 편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누리는 행운 중 하나다.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은 무지에서 오는 모든 위험에서 권력자들을 구해내고 어려운 쟁점들도 권력자들 편에서 상론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신복으로 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며 포로로 잡힌 왕들을 부하로 삼고자 했던 아르메니아의 왕 티그라네스의 야만적인 취향을 단연코 능가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인위적으로 신복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희이자 최고의 일이다. 삶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지한 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낭비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는 당신이 충고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땀을 빌려 당신이 예언자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주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우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모아두고 우리에게 그 정수를 가르쳐준다.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을 신복으로 삼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과 교류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도록 하라. 호의적인 친구를 얻으려고 매일 노력하라. 친구는 제2의 삶이다. 모든 친구는 좋은 법이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어떤 친구도 또 다른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원하도록 만들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호의의 표시보다 더 강력한 마술은 없다. 친구를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나를 그들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살거나 적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호의적인 친구를 얻으려고 매일 노력하라. 나중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선택의 시험에 통과해 당신의 신뢰자로 남게 될 것이다. 명예심과 의무감을 지닌 사람들과 교제하라. 명예심과 의무감을 지닌 사람들과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지닌 명예심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최고의 보증수표다.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명예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직한 사람과의 다툼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승리보다 낫다. 무도한 자와의 교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그들은 정직함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느끼지 않고 그들에게 명예심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정은 무시한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진정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명예심이 없는 이들과 언제나 거리를 두려고 한다.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미덕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예는 정직의 왕관이다. 나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당신의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당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주연을 맡으면 우리는 언제나 조연을 맡게 되어 있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남겨두어라. 밤하늘의 달은 오직 별들 사이에 있을 때만 빛난다. 태양이 뜨면 달은 나타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을 그늘로 가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과 사귀어라. 그런 식으로 지혜로운 여신 파불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했다. 수행하는 시녀들을 못생긴 얼굴로 고르고 그들에게 추한 옷을 입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위험에 빠지거나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지도 말라. 아직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탁월한 자와 어울려라. 그러나 이미 성공했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친구를 선택할 때는 취향이 아닌 통찰에 근거하라. 분별력 있는 당신의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에는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사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개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를 고르는 일을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말라.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비밀은 존재해야 한다.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은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그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에게도 자신만의 비밀이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린다. 그 누군가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는 있다. 다만 그때마다 늘 적절한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친구와의 절교를 단번에 해서는 안 된다. 친구와의 절교는 언제나 우리의 명망에 상처를 입힌다.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때 적이 될 수 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나쁜 친구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귀고 있다. 주피터의 독수리는 주피터가 새 장을 깨뜨린 날 이후로는 주피터의 품속에서도 안전하게 둥지를 틀지 않는다. 적으로 확인된 자의 발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을 쑤셔 돋우면서 비밀을 캐낼 것이다. 그러므로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한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일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다. 그런데도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그대가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후퇴라는 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불행을 함께 짊어질 누군가를 찾아라. 불행을 함께 짊어질 누군가가 있으면 위험할 때 혼자 있지 않고
증오의 무게도 온전히 홀로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와 영예를 혼자만 누리려다 후에 모든 이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대신 사과를 한다거나 나쁜 일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두고 있다. 그 어떤 수완이나 무리도 두 사람을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현명한 의사는 치료를 실패하더라도 대진이라는 이름으로 관을 밖으로 운반해 나갈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은 동반자와 짐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라. 오롯이 혼자 서 있는 자는 불행을 견뎌내기가 2배로 힘들다.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 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물 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되어서 존경심도 잃는다. 별은 우리 손에 닿지 않아서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적인 존재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부침성은 우리가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길을 터준다. 부침성은 인간적인 것으로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지 말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 없는 사이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러워서 당신의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친구를 사귈 때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를 구하라. 여기에도 지혜의 기술이 있다. 어떤 이들은 멀리 있을 때 좋고 어떤 이들은 가까이 있을 때 좋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편지를 주고받기에 적합한데 이는 멀리 있으면 가까이에 있을 때 참을 수 없었던 결함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와는 함께 즐거움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친구라면 3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이 선 혹은 핵심이라고 부르는 우애와 자비, 그리고 진실이다. 스콜라 철학에는 실제 하는 것은 하나요? 참되고 선하다라는 말이 있다. 친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친구로서 적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친구를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수가 더욱 적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를 잃지 않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를 구하고 새로 사귄 친구도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가장 좋은 친구는 신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당신에게 소금이 될 수 있는 친구다. 친구가 없는 인생만큼 슬프고 적막한 것은 없다. 우정은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함께 나눈다. 의는 불행을 막는 유일한 방책이며 영혼의 자유로운 호흡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쉽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지금 상태에서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의 소중한 명성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아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해서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둔다. 한 번이라도 행복한 결말을 짓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얻게 되고 불행한 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말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에 있는 결함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해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으로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해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말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주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은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어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두는 일은 훌륭한 대비책이다. 행운의 시기에는 호의를 얻기 쉬우며 우정도 넘쳐 흐른다. 그러므로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그 호의와 우정들을 저장해두는 편이 좋다. 불운의 시기에는 행운이 귀중하고 모든 일에서 아쉬운 법이다. 그러니 우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비루한 영혼의 소유자는 행운이 왔을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친구를 모르면 불운할 때는 그 친구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지인들의 결점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인들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그들의 끔찍한 얼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끔찍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추한 얼굴에 점차 익숙해지듯 그들의 성격에 적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만 아주 무서운 일이 닥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처음에는 경악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 혐오스러움은 사라질 것이며 신중하게 생각하면 불쾌함을 미리 막거나 견뎌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